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선 성종 때의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조선 초기에 있어서 굉장히 불교 박해가 극심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성종이라고 하는 임금 시대에 이르러서 그 불교 박해가 더욱더 가중되고, 그래서 불교는 거의 지리멸렬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성종 때 있었던 조선 왕조실록의 불교 관계 기사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어서 특별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성종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안암동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어 보면은 안암동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동대문 문 밖이 되니까 이제 도성의 가깝기는 합니다만은 밖에 있는 절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안암동에 비구니 사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찰의 이름은 정업원이라고 했는데, 이곳을 성종 임금이 이제 철거해라라고 명령을 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이제 철거 반원들이 갔는데, 막 철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절에 머물고 있었던 분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절대 철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그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데, 철거 반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나와서 여러 가지로 그 항변하는 분들이 다 할머니들이에요. 그 숫자도 20명이 아니라 60명이 넘는 그런 많은 할머니들이 와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참 그 철거 반원 입장에서도 난처하죠. 이 할머니들을 다 밀쳐버리고 다 연행해서 뭐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시 관으로 되돌아와서 임금한테 재상소문을 올렸어요. 지금 이 정업원에 가니까 여러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 다 연행하기도 불편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대노해서 그 철거반 책임을 맡은 이를 문책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철거를 명하게 되는데, 이때 그 정업원에 머물고 있었던 할머니들이 누구냐 관에서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후궁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궐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차출되어서 이제 그 대궐의 후궁으로 머물다가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먹어서 도저히 이제 후궁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다시 이제 그 대궐에서 쫓아냈던 거죠. 근데 참 이것이 기구한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조선 때는 이런 그 궁에서 차출이 되어서 후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는 이제 이 재가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미 후궁에 들어오면은 왕을 가까이 했건 안 했건을 떠나서 출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선 사회에서 한번 출가를 했던 사람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이들이 오갈 데가 없게 된 거죠. 그 오갈 데 없는 것을 정업원의 비구니 스님들이 도맡아서 이분들을 이제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 많은 그 업보의 소멸을 빌고, 또 희망찬 내세의 어떤 평안을 빌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것이 여러 가지 시사점이 많은 부분인데,
이런 아주 험난한 억불의 와중에서도 불교가 충실하게 사회복지 내지는 노인 부양 같은 그런 책임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조선 불교의 모습을 억압 속에서 승군으로 활동했다든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아름다운 기사가 있다는 것으로 봐서 조선 불교에 대한 평가는 좀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에서도 철거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게 워낙 극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정업원에서 초파일을 비롯해서 성도제일 같은 불교의 축일도 성대하게 거행하는 이런 기원을 낳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정업원에 대한 말씀드린 것은 상소문 거는 조선 왕조실록이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어디서 인용을 했느냐 하면 용제총화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그 조선 불교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조선의 성종은 더욱더 극심하게 도첩을 강화해서 또 이 강화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절의 기왕에 있었던 노승들을 제외하고는 젊은 스님들이라든지 혹은 삼위삼인이가 출가할 길이 없잖아요. 도첩이 폐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것도 왕조실록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찰이 이 서울 도심 안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 있는 지방의 사찰들도 태반 이상이 비었다. 사찰이 전부 그냥 온통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어버렸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만큼 불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성종 6년의 일입니다마는 도성 안에 있는 23개의 사찰을 모두 폐쇄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불교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불교 입장에서는 도저히 다시 되뇌이기 어려운 정말로 불우한 그런 고통의 시절이었는데 동시에 이 조선의 유학이 남겼던 또 다른 하나의 잘못은 뭐였느냐 하면은 남존 여비의 사상에 의해서 여성에 대한 비하가 일반화되어 있던 점이죠.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잘못된 점들이 굉장히 조선시대에는 500년을 계속 이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에 대한 학대는 뭐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지만 우선 남녀 유별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어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착화시키게 되니까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낳고 가사를 잘 돌보는 게 여성의 책무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서 글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글을 배우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 남녀의 교육의 격차가 지적인 격차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남녀의 어떤 차별이 갈수록 극심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기회의 박탈이 가져온 비극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조선의 여성 중에서 아직까지도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신사임당이라든지 헌안설원 같은 분은 정말 그 친정아버지 덕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글을 배웠거든요. 글을 배우고 한시를 능숙하게
심각하게 쓰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남성과 대등한 입장을 누리게 된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아직 그 여성에 대한 교육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50년 이상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성종 당시의 불교, 그 참혹한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